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.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지금 보시고 계신 것처럼 KGM의 토레스입니다. 그 중에서도 얼마 전에 출시가 됐었던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왔어요. 오늘은 평소하고는 좀 다르게 시승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,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 매체에서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좀 길게 타신 곳들이 있고 지금도 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저희도 그 중에 하나인데,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 처음에 나와서 시승 행사를 했을 때 다들 대체로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온다,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. 저희도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좀 의심 혹은 걱정, 우려, 뭐 여러가지 생각들,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LFP 배터리를 탑재를 했고 KGM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출시를 한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그 연비가 그렇게 잘 나올 수가 있느냐, 이게 또 이제 배터리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중국 브랜드의 것들, 중국 기업의 것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거냐, 실연비와 요 트립 컴퓨터 상의 연비가 좀 많이 다른 것 아니냐,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KGM에서도 좀 큰맘 먹고 좀 오래 좀 많이 타보세요 라고 이제 좀 차를 던져 주시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몇몇 인플루언서 분들 혹은 이제 리뷰를 하시는 분들이 풀터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저도 인스타에서 봤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, 어느 정도 주행을 하고 이제 기름을 다시 채워 보니까 트립상에 이제 표시되는 연비와 실제로 소모된 기름 양을 가지고 계산한 연비의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,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.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.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매체들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좀 길게 타 보면서 그런 연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. 저희도 그런 것들을 좀 측정을 해보기 위해서 전북 남원까지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해봤고, 서울 내에서 시내 주행도 좀 여러 번 해봤고, 주유도 몇 번 해봤어요. 풀투풀은 아니긴 하지만 주유도 좀 해봤고 그런 것들을 좀 해봤거든요. 그래서 저희도 그런, 어떻게 보면 그런 통계치에다가 숫자를 하나 더 얹어 볼까 합니다. 저희가 측정한 연비가 뭐 100%다, 우리가 가장 정확하다,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, 여러 매체들의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 연비가 관련된 리뷰들을 보시면서 숫자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.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이런 환경에서는 이런 연비가 나오는구나, 저런 환경에서는 저런 연비가 나오는구나, 평균적으로 이런 정도의 연비가 나오는구나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내 주행과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SBS 방송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 보니까 목동까지, 삼성동에 저희 사무실이 있거든요. 삼성동에서 목동까지, 그리고 서울 시내하고 굉장히 좀 여러 번 돌아다녔고,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라북도 남원까지 다이렉트로 당일치기로 다녀와 보기도 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한 700km 정도를 주행을 했어요. 처음에 이제 시내후 주행을 먼저 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남원을 갔다 오게 된 건데, 사실 연료 탱크에 남아있는 기름의 량, 그러니까 트립 컴퓨터에 표시가 되는 양만 봤을 때는 남원에서 주유 없이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집에 도착을 했을 때 혹은 사무실에 도착을 했을 때 기름이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3만 원만 더 주유를 했는데, 주유를 하고 보니까 한 18.842L 정도가 주유가 됐습니다. 그래서 주유 게이지가 좀 많이 찼어요. 그래서 풀투풀은 아니지만 그렇게 주유를 해서 그렇게 주행을 했다라는 것들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. 저희가 주행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, 그리고 저희가 봤던 것 중에서 조금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시내 주행을 할 때 하고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의 요 배터리에 대한 소모 비율이 좀 많이 달랐다라는 겁니다. 시내 주행을 많이 했을 때는 확연히 EV 모드가 많이 작동이 됩니다. 그러니까 배터리 소모율이 훨씬 더 높은 거죠. 물론 이제 엔진이 꾸준하게 개입을 하면서 배터리에 대한 충전도 하고 회생제동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엔진, 하이브리드 모드로 엔진에 같이 개입된 하이브리드 모드의 주행 비중이 한 30%에서 33%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, 반대로 고속도로로 주행을 해도 보니까 그게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.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한 67%, 68% 정도가 사용이 됐고, 그 다음에 EV 모드로만 가동이 된 게 33%, 34% 정도 그런 비중을 좀 보여줬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종합을 해서 보면은 시내 주행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. 물론 배터리가 소모가 좀 빠르고 충전도 빠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배터리가 충전되고 방전되고
회생되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보더라도 시내 주행이 많은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. 반대로 고속도로 주행을 했을 때는 그러면은 좀 그렇지 못한가. 사실 그런 전기를 충전을 해야 되는 차들, 전동화 그런 모델들을 보시게 되면은 뭐 PHEV도 그렇고요. 지금은 좀 나아지긴 했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. 배터리가 다 소모가 되면은 결국에는 엔진을 뭐 돌려서 충전을 해야 된다거나 충전기를 물려서 충전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번거로움 같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, 그래도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그것까지는 없어요. 왜냐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전기차도 아니니까.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엔진이 같이 개입이 되면서 그렇게 충전을 하면서 주행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. 그래서 불편한 건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왔었던, 특히 리뷰 같은 데서 많이 봐왔었던 전기로 뭐 얼마를 갈 수 있고 뭐 충전이 굉장히 많이 되고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런 것들이 고속도로 주행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,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표시된 연비는 어느 정도냐, 저희가 주행을 하면서 가장 높게 봤던 거는 18.7 정도였던 것 같고 평균적으로 17.2km/L라는 연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요거는 서울에서 남원까지 갔다 오면서 확인을 했던 연비예요. 시내에서만 주행을 할 때는 어느 정도였냐, 14.8에서 15.6 정도의 연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근데 요 연비가 이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,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는 고속 크루징, 항속 주행을 좀 했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조금 더 높게 나온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시내 주행에서는 이 전기 모터를 주로 사용을 해서 주행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엔진이 작동이 되면서 배터리를 계속 충전을 해야 됐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엔진이 돌아가는 컨디션이 달랐단 말이에요. 그런 데서 왔었던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내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이 어느 정도 좀 섞여 있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복합 연비는 한 16km/L 정도, 16에서 17km/L 정도의 연비, 복합적인 연비를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가 주행을 하면서 조금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스포츠 모드하고 노멀 모드, 에코 모드, 요 세 가지 주행 모드에 대한 차이점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에코 모드로도 좀 주행을 해봤고, 기본적으로 시동을 켜게 되면은 노멀이 아니라 컴포트 모드가 적용이 돼요. 그리고 따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스포츠 모드, 이렇게 세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, 스포츠 모드에서도 크게 차이점이 나지는 않았고 에코 모드에서도 연비나 전비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보면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시내 주행에서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, 그래도 고속과 시내 주행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그런 주행 환경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. 두 번째는 주행을 할 때 있어서 가속감은 그렇게까지 뛰어나지는 않았습니다. 제가 뭐 몸무게가 조금 나간 사람은 아니기는 한데, 저하고 이제 한 명이 더 타고 있었고 둘이 평균을 합치면 그래도 성인 평균 연기 몸무게는 나오거든요. 그렇게 해서 봤을 때도 성인 두 명이 타고 다녔을 때에도 속도가 좀 많이 높아지면은 속도에 올라가는 폭 같은 것들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행 환경 한 100에서 110km 정도가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의 요 주행 제한 속도잖아요. 그 정도 속도라고 봤을 때는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. 하지만 속도를 좀 즐기신다거나 빈 도로를 막 좀 빠르게 다녀야 되는 것들이 좀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배터리의 용량이거든요. 배터리가 충전도 빠르고 방전도 빠르고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늘었다 줄었다를 많이 하게 되는데, 그렇다 하더라도 30% 미만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꾸준하게 좀 밟으면서 왔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30%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았었고, 저희가 아무리 배터리 충전에 좀 신경을 쓰면서 주행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85% 이상으로 충전이 되지는 잘 않았어요. 전혀 없었다라는 건 아닌데, 그렇게 한 35%에서 한 85% 사이, 가장 좀 핵심 구간이잖아요. 그 구간에서 꾸준하게 충전과 방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. 그래서 배터리 수명이라든가 배터리의 효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최대로 발휘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구축을 해놨다, 그런 것들을 좀 세팅을 해놨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가격이 참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3140에서 3910
그 3천만 원 초중반대에서 좀 책정이 되어 있는데, 그런 가격대를 고려를 해서 봤을 때는 살만하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. 특히 가족이 있다면 조금 다를 수는 있기는 한데, 나 혼자 타고 다닌다거나 2명 정도가 타고 다닌다, 혹은 요 사용을 하려는 목적이 좀 뚜렷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가격대, 괜찮은 상품성, 괜찮은 연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타고 계신 요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대한 장기 시승에 대한 평가들 좀 골고루 살펴보시고 요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내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봐주신다면은 요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연비라든가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것 같다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번 영상 굉장히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희는 또 조만간 다양한 시승차들과 다양한 출시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